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담양 잊혀진 학생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서 4일차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는 전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재기 교수님께서 쿠바 한인이주 100년의 발자취와 광주학생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자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김재기 교수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함께 해주실 한명석 추석문화예술재단 이사님이시고 현재 담양 독성타임즈 대표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정민 동신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홍성운 광주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다문화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이향희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재기 교수님으로부터 쿠바한 이주 100년의 발자취와 광주학생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입니다. 정치학을 하면서 요즘 6년째 지금 쿠바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지역이죠. 미사일 얘기, 쿠바 미사일 얘기 여러분 잘 아는 국제 정치학에서 많이 불러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쿠바 문제고 또 체게바라라는 또 위대한 혁명가 이념을 떠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의 실천을 따르려는 많은 분들이 따르려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분이 활동했던 또 혁명에 성공했던 곳이 또 쿠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쿠바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멀고 한국에서 비행기에 타도 뭐 한 이틀 가야 되고 또 너무 덥고 적도에 가까워가지고 뭐 한여름 막 4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또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도 미국,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앙아시아, 일본, 한반도 주변에 있는 4강 대국에 대한 거기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연구를 하고 또 강의도 세계 글로벌 코리아라는 기술방으로 전남되어 있는데요. 공연하거나 디아스포라 정치경제 서울에 달았어요. 이제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1년 동안 처음으로 연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6년에 한 번씩 이제 대학 교수들은 이제 난식년이라고 쉰다는데 쉬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골프나 치고 날마다 이제 놀고 그러는데 다음 해에 정말 좋은 강의와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충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리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LA라거나 이곳에 이제 미국에 대한 연구하고 유대인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갑자기 어떤 분이 책을 보냈어요. 미주 한인 중에 독립운동을 해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을 목록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200분 되는데 쿠바도 독립운동에서 서울을 받은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승준이라는 분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 거기에 공적상해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후원금을 냈다는 딱 한 줄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보통 상해라거나 영정, 연해주라거나 일본 이런 곳에서 강력 학생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또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동조했다는 걸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머나먼 지구 끝 쿠바에서도 이 한반도의 조그만 도시 강주를 91년 전에 같이 가슴 아파하고 또 지지 동조식을 하고 그거를 쿠바에다 알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영분이 끝나가기 전에 한 소리를 남겨놓고 쿠바로 가보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또 강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한 감사 내지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쿠바를 가게 됐거든요. 계기가 그게 돼가지고 지금 2020년 지금까지 6년째 지금 4번 갔다 왔고 또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하면서 강주와 쿠바를 연결시켰어요. 강주와 쿠바는 참 안경썼거든요. 혁명의 도시 강주와 혁명의 도시 쿠바 낭만적인 이야기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주와 쿠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 미국, 쿠바 세 개의 나라를 1년 동안 조명을 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나라라는 이제 우리 국가 기록원이죠. 또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들도 보고 또 앞에 있는 뉴욕 타임즈도 다 뒤져봤어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생각도 못했거든요. 강남성경도 다리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국의 신보라거나 이제 중국 공산당의 홍기라거나 이런 곳에 나왔을 정도 생각했지. 세계 메이저 신문은 워싱턴 포스트라거나 뉴욕 타임즈에 강주 학생 독립운동을 보도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찾아갈 생각도 안 했었죠. 우리가 9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환자들이 죽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그런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에 나올 정도 기사를 했는데요. 세계적인 뉴스라는 거거든요. 그 하루에 지구상에는 수십만 건의 뉴스가 나오잖아요. 신문에 실릴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성 독립운동은 뉴욕 타임즈는 3번을 보도했어요. 두 번째인 건데요. 또 워싱턴 포스트도 2번을 보도했고요. 그걸 보도하게 된 또 뿌리를 찾아보니까 다 미국, 멕시코, 쿠바에 있는 한인들이 돈을 얻어서 그들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훈장, 2000년 한국 독립운동가들도 지금 많은 소문을 못 받은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그걸로 해서 이제 소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승준이라는 분이 그 공적사니까 강주 학생 독립운동, 그건 강주가 제일 묻는 분이잖아요. 아니 조선의 학생들, 내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처참한 방식은 그런 신앙인과 뉴스를 보고 그들이 정말 가슴 아팠다는 그 말을 보였어. NFN 석탄호수 농장에서 죽어라고 일해서 이제 한 달에 잘해야 $5, $10 벌면 그 돈의 대부분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민국민의 본부로 보냈어요. 또 아바나에 있는 중국은행을 통해서 상해에 있는 중국은행 돈을 보냈는데 임시정부가 이런 걸 지원하겠다는데 조선을 주고 보낸 거예요. 당신한테.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기억해야 될 역사, 기억해야 될 사람, 헌법 보호는 따르면 교훈이지 않아요. 현충일도 어제였고, 시기 적절한 이 시기에 또 담양에 있는 또 강남학생운동 참가자와 쿠바 한인당을 연결시켜주고, 그 매끄럽게 잘 연결시켜서 이제 이걸 지속적으로 내년, 그 후년,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사진은 쿠바와 멕시코 후손들을 초청을 했어요. 계획할 수 있는 게 제도 들이지 않고 전국체전 때 멕시코 쿠바 후손들을 자주 초청했어요. 20명. 1월 이상 줄 거니까. 그래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해외에서 초청한다는 것은 이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비자는 이제 그래서 비행기 표부터 자기들 다 직장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분들과 3번, 4번 만나고 이런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요 하니까 좋아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전국 취재하면서 서울 지역 돌고 이틀을 강주로 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90년 전에 강경상운동에 대해서 지지되어 후보를 했던 그 학교의 뜻합이다 이게. 그런 설명을 해주고, 또 백범 기념관 가가지고 이제 사진전에도 있거든요.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백범 일지에도 이런 점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할아버지 이야기지만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제 작은 음악회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이제 하루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면서 또 언어는 안 통하지만 우리는 스페인어를 쓰거든요. 안 통하지만 같이 또 그렇게 않고 같은 민족으로 또 동패를 누리고, 그런데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했던 광주 학생 공민운동.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애교가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글을 써달라 해요. 쿠바 100년을 대한민국 학자 중에 쿠바 한인 연구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대에 있는 전남대 모 교수가 그걸 꾸준히 6년 잔다더라. 돈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민하협이라고 한 200개의 이제 통일운동 단체들이 만든 민족 화해협력 국민협의회라고, 이종골은 그분 집안도 이혜영부터 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집안이시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그 집안이신데, 거기서 이제 글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3장짜리 간단하게 썼어요. 중남미에서는 좀 자세히 하게 해달라고 한 13페이지짜리 게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사진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이분들이 이제 쿠바로 갔지만은 쿠바로 가기 전에 멕시코로 먼저 가죠. 그래서 시작이 멕시코로 따는 데 나와요. 조선에서 쿠바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본들은 1905년도에 멕시코로 갔는데, 멕시코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1033년 중에서 300여 분이 다시 쿠바로 가요. 16년 동안 멕시코 살다가 강경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총 21년도에 쿠바로 가니까 이분들이 그 16년 동안 살다가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웠어요. 두 번째 사진이거든요. 우리 민족은 어디 가든지 간에 연변으로 가든 러시아 연해주로 가든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우리 언어와 우리 문화를 전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바에서 지금 살아남았거든요. 연예인에서 살아남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돈을 모아서 이제 한일로 이봉창, 또 안중근 의사 돌아가신 날에는 꼭 돈을 모아서 살았더라고요. 또 이봉창 의사, 또 윤봉길 의사, 그걸 쿠바에서, 멕시코에서.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은 언제 해외에 있는 한인들의 가장 큰 일제시대의 큰 기념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은? 기념일? 3.1절. 매년 3월 1일 되면은 독립운동 외쳤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고 이제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지나서 29년도에 강력학생 독립운동이니까 또 우리가 독립일 기회가 왔구나 이제. 자각하게 되고 또 돈을 모으게 되고 그런 기록들을 쭉 우리가 증명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슬픈 날이 많잖아요. 기념일들이 3.1절, 8.15, 또 광주는 5.18, 4.19 뭐 민주화운동도 있습니다만은 또 순국선례는 11월 7일도 있고 또 동학혁명 기념일도 있고 또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그래서 그런 기념식 때마다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좀 좋아할 기사가 있으면 이제 내가 직접 시민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언론 기사를 주면은 기자한테 글을 받아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방송에 또 신문에 내게서 또 시민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JTBC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한
5건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쿠바 관련된 게 한 2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짜리니까 이분들한테 좀 알기 쉽게 내용 보내줬습니다. 국민에게 주는 최고의 명의 훈장이 정작 전달조차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양창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16년 미국에서 오자마자 8월 10일 소조부인 고 이승준 선생은 5년 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승준 이런 거요.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지원한 공로가 뒤늦게 인정된 것인데 정작 후손들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저는 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몰라요. 서류는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못 받았어요. 최근 한 연구 결과 광주 학생 독립운동 등의 자금을 지원한 공로로 서원을 받은 후바 사회 강남 동료는 다 됐어요. 후손에게 훈장이 전달된 유공자는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전달되지 못한 건국 훈장과 포장이 5,200여 개, 전체 독립유공자 15,000명 중 3분의 1에 이릅니다. 보훈처가 매년 새로운 독립유공 서훈자를 전자사료관에 공개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훈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국가 훈장만 발제만 하고 안 준 것은 좀 예의가 안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 못 바친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 전달되지 못한 훈장의 참뜻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충일 날 8.15 3.1절 날 국가가 이제 서훈 전수식을 하거든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 16,000분 되는데 그중에 한 5,000분한테는 후손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전수가 안 됐어요. 독립유공자는 물론 그들의 후손에게도 전달되지 못한 훈장과 포장이 5천. 훈장은 발표만 하면 의미 없거든요. 그냥 보훈처에 있는 기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후손들한테 본인들은 안 계시니까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고, 쿠바는 제가 2010년 갔을 때 13분 명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한 분한테만 전수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헤레니모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쿠바니? 그분이 아버지가 임천택신데 KBS 8월 10분에 연결했고 그분 아버지만 됐어요. 그러니까 헤레니모가 누구냐면은 체게바라가 산자부 장관할 때 국장했던 분이에요. 아주 그 혁명에 참가하고 고위급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카스트로 행정하고 아바나 국가대학 경창이거든요. 타이리스의 특성상 그래서 바꿨는데 하여튼 그럼 나머지 똑같이 다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독립을 장군했는데 그분만 다 빛나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있어 있더라고요. 단양 일체들들 같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3분 정도는 조금만 후가당이니까 내가 찾아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자신만만해 갔는데 1,000만 명에서 그 13분 후손 찾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1,000만 명이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뒤에 있거든요. 33분까지 지금 훈장 발표가 됐어요. 후손한테 된 게 한 8분 되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후손들이 한 24, 5분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과제 중 하나, 이 글을 썼습니다만은, 70여 분한테 제가 이런저런 들어보니까 70분 정도는 더 훈장 받으시겠더라고요. 훈장. 그래서 그건 국가보훈처가 노력해야 되는데, 추석문화재단은 또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쿠바만 해서 광주 학생 독립문 가게 되기 때문에, 8월하고 끝나면 나랑도 박사가 이제 연락되고, 그래서 내가 너가 걸려줄 거니까, 그걸 찾아주는 이 일을 하는 게 학생 독립운동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힘든 생활 속에서도 광주를 위해서 기었던 분들인데, 이제 지금 우리 감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양에 사는 이유가, 그분들을 우리가 모셔와서, 아마, 처음으로 100년 만에 모셔왔어요.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서 단양 분들과 같이 마주보게 해가지고, 이제, 그 뜻을 이제 더 승화시켰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또 심심하니까.
우리가 쿠바를 못 가니까 영상으로라도 보시게 되네. 이동해야 갈 수 있는 쿠바. 일제강점기 그곳에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만을 대남원 이국 땅에서 군대를 만들고 훈련을 했습니다. 피땀으로 모은 돈을 임시정부에 아낌없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쿠바 국기 앞에 말을 탄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박창훈 사진이 있거든요. 복장도 통일했습니다. 사진 뒷면에 스페인어가 보입니다.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 조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들은 1925년 쿠바 마탄사스의 한인들입니다. 이들을 이끄는 이는 박창훈 선생. 1930년까지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 이국 땅에서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한인들은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저없이 돈을 모았습니다. 한 달 임금이 지금으로 따지면 $1,000 남짓이었지만 많게는 절반을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백권 김구 선생은 당시 미주 한인신문이 신한민보에 감사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박창훈 선생은 지난 2011년 건국훈장 애독장을 수여받았지만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미국에서 후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샌디에고를 가가지고 기록과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그게 가장 절실한 일이라고. 멕시코와 쿠바 지역의 서운 수혜자 중 아직 찾지 못한 독립운동가는 50여 명에 이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박창훈 선생이 강력사 독립운동 때 아이들 톱내다 나오죠. 이렇게 박경민 선생 민성국가학교에서 20명 학생, 코모리 학생들이 포문운동을 냈다. 이 소식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민국민의 신한민보에 기사를 보낸 사람이 박창훈 선생이에요. TD 박창훈이라는 당시 회장이었거든요. 이분은 사진도 뒤에 있습니다. 개성군이 때 개성상인의 핏줄이 있었는가 돈을 무지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쿠바에 가가지고 갈 때는 빈털터를 갔었는데 집이 뭐 한 10채 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1달러 이분들은 막 100달러씩 후손들이 이분들이 이제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가 되면서 쿠바가 미국 LA로 가서버렸거든요. 자기 동포들 놔두고 이제 그 때문에 막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삶의 방향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가 이제 후손들은 또 LA 가가지고 샌디에고에서 제일 큰 안과 병원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원래 작년 8월 15일 날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되면 또 강유로 꼭 모셔가가지고 이런 행사는 화생타과 같은 데 가서 이제 이게 서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사진을 몇 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있고 세 개를 넣어내서 근데 여기는 비밀 그룹이에요. 투게더 코리아노 쿠반 1103 나온도 박사 1103이 무슨 말일까요? 11월 3일 그룹 명칭을 적어놨어요. 쿠바에는 코리아노를 함께하는 이 중에 한 100여 분이 쿠바 한국선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한국하고 연결돼서 한다면 쿠바 공산당이 싫어해가지고 비밀 그룹을 해놨거든요, 이걸.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라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자료 하나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기도 하고, 후손 찾기. 네, 일제강점기 당시 쿠바에서도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교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이주 1세대가 사망하면서 잊혀졌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현지를 찾아가서 서훈을 전달받지 못한 후손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15명을 찾았는데 아직 80여 명이 더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쿠바의 카르데나스 시, 독립운동가 이윤상 선생의 딸 레오노르 씨의 집입니다. 이 선생은 1910년부터 해방 직전까지 상해 임시정부 등의 독립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기록을 토대로 서훈을 추서했지만 후손을 못 찾아 전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전남대 쿠바 한인 후손 찾기 봉사단이 찾아낸 겁니다. 김 교수는 2년 전 미국에서 일제시대 때 발행된 미주 한인 신문인 신한민보를 신문인 쿠바에 사는 한인들이 광주 학생운동 이후 지지대회를 열고 현재 가치로 2,500만 원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한 달 임금이 뭐 한 5달러, 6달러 됐었는데 그때 70, 80%를 전부 다 냈고 규모가 한 1,000명 되시거든요. 이후 학생들과 봉사단을 조직해 현지에서 찾아낸 독립운동가가 15명에 이릅니다. 무작정 후손집을 찾아가 가족사를 캐묻고 확인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상 선생도 사정을 전혀 모르는 후손이 보여준 93년 전 사진에서 확인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직 찾지 못한 쿠바 한인 독립운동가가 80여 명에 이른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윤상 선생도 사정을 전혀 모르는 후손이 보여준 척구 막 해봤자 정보로는 잘 안 먹혀들어요. 이윤상 선생도 사정을 전혀 모르는 후손이 보여준 93년 전 사진. 잠깐만요.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 당시 93년 전 사진이거든요. 이게. 사진 한 장에 갖는 의미가 엄청나요. 그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하십니다만. 그 기록을 상당히 잘 찍었어요. 쿠바에서 찍은 건데, 가족 사진인데, 이게 삼형경에다가 딱 자기 삼촌 해가지고, 사속 삼촌 이혜영이라는 사람이 제 조카한테 이게 그 집안 식구독과 개념으로 사진 박은다 그러죠. 박은 사진이니 사진 박았다 그래요. 사진이니 예? 이걸 이제 두고 이제 봐라. 근데 이게 이제 사진 이윤상 혹시 보이나요? 저 왼쪽에 사질 조카가 있다. 이윤상 윤자 보이시죠?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이윤상인 거 몰라요. 안토니오 리 스페인 이름. 저는 이윤상이 안토니오라는 이름 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마라는 태풍이 왔는데 다 떠내려갔는데 이 앨범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이걸 내놓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제 그분의 역사, 가족 스토리를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나항도 박사가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추석 문화예술로 접근하면서 다 아리랑 노래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이런 걸로 해도 후가 복잡하니까 그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화 교류도 하면서 가고 오고 그러면서 후손들 한 1,000명 되는데 1,000분 정도는 뭐 담양군에서 다 책임져도 되지 않을까 저는 1,000명 정도는 그 후손들 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제 선조들 한 100분 되시거든요. 그 아버지랑 사이가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100분이에요. 100명이면 부인, 그다음에 아들, 딸 하면은 한 1,000명 넘어죠. 가장 100분 정도의 그분들을 찾아주고, 또 후손들하고 이제 4세, 5세까지 나와 있는 그분들하고, 하여튼, 담양에 나설 수도 있고, 또, 장미국 교육감이 또 인기가 끝나버려요. 그래도 관심 갖고, 사진 보면 뭐 밥도 많이 사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좀 사시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신 분이라
그런 의식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봤을 때는 못 미쳐요. 그 고생해서 그랬던 분들에 대한 이 보답이 쿠바가 한 달 임금이 $20, 국가가 좀 $20거든요. 서울을 찾아주면은 혹시 국가 유공자 되세요? 독립유공자 후손들? 외국장, 애족장, 뭐 독립장 거기 받으시거든요. 애국장도 받으시면 한 달에 한 $3,000인가 한다는데 매달 나옵니다. 그 돈도 목숨 값으로는 미미한 돈이니까 안 돼요. 300만 원 해봤자 그렇잖아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없이 크면서 신일했던 사람 잘 사는데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또 주는 돈이 그 돈들인데 이게. 근데 쿠바에서는 한 달에 한 $20 국가에서 받는 돈이 되는데 90% 이상이 이제 국유기업이거든요. 아니 사회주의라. 1년을 살겠다 300달러인데요. 근데 매달 한 $2,000씩 훈장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돈이 없어서 이제 많이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탤런트까지 그런 거 있어가지고 후손을 찾아서 돈 연결시켜주면 국가가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되거든요. 돈을 있게 되면. 얘들도 더 많은 기회를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거든요. 제가 한 6년 동안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확산시키고, 정명일 또 우리 선배님께서 또 큰 뜻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게 예술이고 또 교육이고 사회적 교육이고 이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두서없이 그냥 있는 자료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었고 논문도 한 2개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전 끝나면은 여러 가지로 사진전 도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돈 만들지 못했지만 제가 한 5,000점 이상의 자료가 사진이 되더라고요. 6년 동안 수집했던 것들이 그 중에서 한 250개만 지금 전시를 했거든요. 학술적 사진 자료들이 많아요.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리하면서 많은 사람 알려주고 또 책에 나오지 않은 이 역사가 교육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연까지 갔었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저한테도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기 교수님의 그 현장감에 넘치는 현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제 관련된 영상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진행은 우리 광주시민단체회 상임대표로 계시는 동강대학교 정명일 교수님께서 토론의 자장을 맡으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그 김재기 교수님께서 정말 귀한 어쩌면 이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알았었던 그런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그런 그 전기를 마련해 주신 아주 그 귀한 그런 그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문화예술재단의 개관 기념으로 현재 이제 쿠바 한인 100주년의 그 발자취를 더듬는 그런 이제 사진전과 더불어서 오늘이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담양에서 잊혀진 학생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지금 추석문화예술재단에서 아주 의욕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이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나항도 이사장님께서 이번 그 개관과 더불어서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그 처음 시도해 보는 지역에서의 그런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주역들을 찾아서 발굴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아주 그 정말 역사적인 그런 그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재기 교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쿠바 한인들의 그런 이제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김재기 교수님이 이번에 새로 발굴해 주신 그 흥사단의 멕시코에서 1918년에
창립했었다는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사실들이 우리 형사단에서는 지금 아주 큰 지금 그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그런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새로 발굴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단 카톡방이나 지금 그 이 밴드에서도 아주 이러한 그 김재기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이러한 그 역사들이 좀 뜨거운 그 이슈가 되고 있고 형사단의 역사를 새로 써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남미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졌었던 그런 그 독립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알았었던 그런 그 역사들이 많이 지금 뒤집어지고 번복되는 그런 그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김재기 교수님의 그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의 발자취와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그 토크 콘서트가 이루어지겠는데요. 오늘 이제 그 토론자에 대한 그 인사 소개가 아까 이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크 콘서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가 그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제 먼저 우리 토론자께서 이제 그 토론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면 그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발제자이신 김재기 교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Q&A 이런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담양 곡성타임스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본그 추성문화예술재단의 이사로 계시는 우리 한명석 스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 학생 독립운동 여기 주역들을 또 이렇게 찾아서 또 후손들을 말하자면 저희도 이제 그분들의 그 당시 행적이나 이런 걸 좀 선양하고 이런데 좀 저도 이제 힘을 좀 보태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968년도에 광주 서중에 입학을 했을 때 신입생들을 전부 강당에 모아놓고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도 어리고 무슨 뭐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좀 지루한 영화 한 편, 뭐 이 정도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 역사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에 우리 참 선배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냈구나. 또 그런 자랑스러운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전통을 이어받은 또 우리 후배들이 그 선배들의 어떤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참 세상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이제 이런 느낌도 많이 가져보고요. 이건 이제 다소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10년도에 중국 하얼빈에서 이제 광주 출신으로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작곡가가 있죠. 우리 정률성 선생님은 정률성 음악제를 하얼빈에서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 정률성 선생에 대한 그 자리가 어느 정도 컸냐면 제가 이제 그 중국은 뭐 중국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명 정도가 중국 혁명 열사 능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지금 현재 중국의 건국에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운 그 혁명 열사가 한 100여 분이 묻혀 있는데 그 혁명 열사 능예가 바로 정률성 선생이 묻혀 있는 거죠. 그 정도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뭐 13억 넘는 인구 중에 100명 정도 이 정도로 추앙받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원래 그저 광주 양림동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일성 선생 형이 의열단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일본군 뭐 친일파나 일본군 요인 암살을 하는 그 의열단 단원이었는데 이제 점점 그 막 이렇게 일본에서 이제 압력도 심해지고 막 체포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자기 동생을 이제 그 의열단에 입단을 시키려고 와서 데리고 중국으로 가서 이제 처음에 의열단 활동을 하셨죠, 이분이.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쫓기고 임시정부가 쫓기고 이렇게 막 이제 중경으로 갔다가 또 어디 피해가고 이런 과정에서 형제가 이제 갈라지게 돼서 정일성 선생은 중국 그때 당시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중국 팔로군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군을 따라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독립운동이 아니고 항일운동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중국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이분이 잡고 오셔서 저도 그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이루고 말할 수 없는 감흥이 있더라고요. 그걸 더더군다나 이걸 우리 한국인이 작곡을 해서 이게 중국 전 인민들이 이렇게 부르는 이제 했다는 것을 듣고 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 정일성 선생님 부인이 정설성 여사라고 중국 초대 네덜란드 대사를 하셨습니다. 여자분인데 그 팔로군에서 마오쩌둥 그 비서를 했고 중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마오쩌둥 그 말하자면 주석의 비서를 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정일성 선생님 부인이신데 그 두 분 정씨 사이에서 이제 그 따님이 생존해 계셨어요. 지금 어쩐가 모르겠어요. 2010년도니까 그때 이분이 생존해 계시고 그분의 또 아들이 이제 한국을 수차 다녀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 국가보훈처에 정일성 선생님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추서를 했는데 여러 차례 했는데 다 거부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단지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분이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이렇게 작곡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이 정일성 선생님한테 친서를 보냅니다. 우리 북한의 군대를 위해서 군가를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하고 북한의 그 인민군가를 작곡을 해줍니다.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분이 계속 그 서훈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 저희들이 그 전제 국가 시대, 그러니까 임금을 모시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식민지 체제하에 들어가서 예기차는 해방을 맞았는데 그 당시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접하게 된 이데올로기인데 그것 때문에 정말 판단 능력,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2살이나 3살 먹은 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때 당시 이데올로기를 보자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불과 그 유아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너는 뭘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서운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쿠바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우리 한인들이나 또 1929년도에 일제차에서 우리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그 학생 독립운동했던 선배님들이 그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익에 섰을 수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런 운동을 하셨을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했던 국채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분의 아버님께서 6.25 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때 당시 그 전남 도당 부위원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오빠 두 분이 저희 광주 1고 선배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빠 두 분이 공무원 생활이나 뭐 이런 걸 못 하시고 결국은 의사로 두 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그때 이제 산부인과 의사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들은 얘기로 정말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그때 안기부 직원하고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저희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런 걸 보면 틀림없이 우리 이 지금 미성혼자 중 상당수가 또 그런 연유에 의해서 이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었겠다 한데 지금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천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지 꼭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 추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김재기 교수님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을 때 또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으신 그런 분들은 또 없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또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귀한 자료를 또 이렇게 발굴하셔서 이렇게 또 집요하리만큼 계속해서 이런 그 역사를 이렇게 추적하시고 또 그런 어떤 희생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금도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후손들을 위하여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걸 볼 때 정말 제가 미처 뵙지 못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92년 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지원한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들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5.18 이번에 42주기인가요? 네. 5.18 42주기를 맞아서 지금 미얀마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미얀마 많은 국민들을 지지하는 이 광주 시민들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쿠바가 이렇게 연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정의영의 우리 대표님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민주 평화 인권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그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어떤 연대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는 또 담양하고 또 쿠바를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행사인데 또 나항도 이사님께서 각별히 또 고향이 담양이시고 또 어쨌든 담양의 출신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또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연결을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나주에 저는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 인문사학연구소가 올해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신대학교 인문사회학연구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여기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뜻이 깊고요. 앞으로 우리 나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도 좀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선인들을 기리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협력처라고 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쿠바 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오늘 이야기가 되게 생소했고요. 생소했는데 저는 이 제목부터가 생소해서 저도 오기 전에 한 2, 3일 전부터 고민을 좀 했어요. 명석이 토론을 가야 되는데 뭘 알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담양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워서 담양하는데 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또 예술구가 생기고 해서 더더욱 더 기쁘기도 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5.18 연구소에서 제가 한 6년 전에 5, 6년 전에 일을 하면서 5.18의 세계화 그리고 현 세대들의 5.18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설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5.18 연구원들하고 저는 외부에서 참여했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항상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이게 과거에 어렵게 했던 운동들의 그때 당시에 이념들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데 과거의 방법으로 과연 올 것인가 라는 생각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의 세계화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이제 미얀마
민주화 항쟁을 보면서 바로 저런 것이 사실 5.18의 어떤 새로운 또 세계화의 한 부분이겠구나라는 것을 또 판단하게 됐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5.18이라는 또 시작을 따져보면 우리 학생운동이 먼저 시작돼서 그 여러 가지 뭐 부마 항쟁 이렇게까지 오고, 이제 이것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양에서 이것들을 할 때 담양이 과연 무엇을 또 남겨줄 수 있을 것이고 또 계승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제 업무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상대하다 보니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쿠바 한인도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담양에서도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지만 경제적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정착해서 살고 계신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광주가 인권도시고 평화도시고 이런 건데, 마치 담양도 사실은 그 맥이 같이 이어지는 곳인데, 과연 이 지역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연 담양군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전처럼 단순하게 담양의 노동력이 부족한 걸 이주민이 채워주는 걸로 생각할 것인지,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봐야 되는 건지 라는 고민들이 저는 되고 있고요. 뭐 일례로 이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학교에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가 나온 게 베트남 학생인데, 이 베트남 학생이 한국어 교육을 받으면서 수업이 끝나고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나가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친 거예요. 겹쳐서 이제 생활관이라는 기숙사를 같이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학생들의 일부 중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생활관을 같이 쓰기 때문에 식사하는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제약을 따르니까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커뮤니티가 아닌 비공식적 커뮤니티에서 그런 갈등이 있더라고요. 일단 누군가 타겟이 필요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니까 그러지 않느냐. 근데 과연 이런 문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있고 이런 사회 갈등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중원부원 됐습니다만은, 쿠바 한인의 100년의 발자취를 앞으로 현대적으로 어떻게 개성해 갈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담양에서 하나의 과제일 뿐 아니라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희가 단계별 이러한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관련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심도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재희 교수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김재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쿠바 100주년 기념 사진전을 여러 군데에 참여를 하고 같이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광주시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아니면 군청, 장성군청, 이렇게 군청, 그리고 많은 학교들, 고등학교 전남여고 7, 많은 학교들에서 이런 사진전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추석문화예술재단의 나항도 이사님이 하신 거는 다 관에서 주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만 이렇게 민에서 주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관이 주도가 아니시고 정말 얼마나 그 역사의식이나 이런 데서 정말 아무튼 앞서가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담양에서 이렇게 하는데 쿠바와 담양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니까 잊혀진 학생 독립운동가 발자취를 찾아서 이러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담양 출신이 39분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정말 참 어떻게 정말 열성껏 잘하셨다. 제가 또 나주학회 회원이어가지고요. 나주학회에서도 이렇게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 이렇게 정말 잘하셨고 또 저는 또 전남여고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두 분이 또 딱 생겼어요. 이렇게 서기덕 이분은 제가 많이 봤죠.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가 전시하고 있으니까 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서정구 저분은 독립운동 이제 미소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아 서정구 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발굴하고 조사해서 저분을 소원받도록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여고에서는 그동안 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해서 소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딱 정확하게 30명 계시거든요. 근데 서정구님은 아예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0명을 전부 공적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훈처에 30분을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 8월 15일 정도에는 아마 소원이 될 거라고 보훈처에서 이렇게 해서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다음에 이거 보니까 서정구님은 이렇게 완전히 제가 모르는 분이어서 자료조차도 전혀 이제 확보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이제 올리는데 상신을 못해서 아 이분을 꼭 했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이제 좀 끝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나항도 이사장님하고 잘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라도 소원이 가능하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고요. 오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학생 독립운동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쿠바 사진 전시회가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이렇게 굉장히 김재희 교수님이 열심히 해주시는 걸 알고 외교부에서 교수님께 의뢰를 하셔가지고 사진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전남 광주에서는 이제 학생 독립운동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다 아시게 된 거예요. 쿠바하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또 계속 스케줄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쿠바 사진전이. 그래서 이렇게 주도해 주시는 김재희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원받지 못한 이제 쿠바 한인들이 한 70여 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부 말씀을 귀한 말씀을 토론과 그리고 이제 질문 삼아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한명석 선생님과 이야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같이 일맥 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죽은 자 수국절 산자의 밝히라고 하는 그런 역사 탐방을 지금 현재 이제 중국만 제가 지금 보니까 56회째 다녀왔으니까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한 60회 정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항도 이제 이사장님을 제가 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나항도 이사장님은 이제 문화적인 그런 예술이나 이런 쪽에 이제 조예가 깊으신 뿐만 아니라 두 자녀를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역사 탐방을 추진하고 있는 죽은 자의 숨결 산자의 발길에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역사 의식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본인도 아주 깊은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이제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이제 김재규 교수님과의 이제 그 인연을 보면
제가 사실은 이제 아주 이 패친 중에서도 왕 패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기 교수님이 이제 글을 올릴 때마다 제가 쿠바나 멕시코나 남미에서의 그 한인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서운자들이나 또는 그 후손들의 그런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그 60여에 가까운 그 중국의 전역에 있는 대륙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밟으면서 느꼈었던 그 정말 가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았었던 기가 막힌 그 우리 한인의 뭐 디아스포라라는 그 용어로는 참 표현하기에 너무 가볍지 않은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무거운 그런 그 사연과 역사의 권해와 우리의 즐거운 그런 역사들을 어쩌면 그 김재기 교수님이 남미에서 느꼈었던 아마 그런 그 감정들이 저희가 중국에 있는 그 죽은 자의 숨결들을 찾아서 한 땀 한 땀 찾아갔었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같이 목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동질적인 그런 그 의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 김재기 교수님이 올릴 때마다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라기보다는 참 눈물겨운 그런 그 한들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한명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이제 서운이 어쩌면 이제 그 남미에서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우리 그 담양이 정말 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그 학생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를 하면서 저는 이제 고향이 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장성 지역에도 어느 그 지역 못지않게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었던 인사들이 많습니다. 뭐 전국 최초의 그 농민회를 꾸렸고 농민운동을 했었던 그런 이제 뭐 나승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기라성처럼 많은데 저희는 부끄럽게도 지금 여기에 39분의 이런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된 담양 출신의 인사들을 찾는 것처럼 저희 지역은 부끄럽게도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찾았지만 그걸 드러낼 수가 없는 게 아직도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이 트라우마에 갇혀서 가족들이 그걸 공개하는 것을 엄청 꺼리고 조심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이양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서운자에 대한 서른분에 대해서 지금 상신하고 이걸 심사해서 서운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부끄럽게도 장성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한스럽고 정말 아마 제가 필생에 거쳐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 나항도 이사장이 했었던 이 39분에 대한 이런 서운자와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사들만 해갖고 지금 39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마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양에 금요일 날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 김재기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한명석 대표님 말씀하셨던 지금 남미에서도 이런 사상적 이데올로기로 서운이 지금 취소되거나 또는 서운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박정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주, 평화, 인권의 가치가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또 그런 것들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이 정체성 확립 차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신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미얀마 민주항쟁이나 우리 광주 민중항쟁들을 보면서 새로운 어떤 운동의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 특히 이 담양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운동 방식이라든지 또 새로운 어떤 인권과 관련된 특히 이주민의 처우와 위상 그리고 어떤 상생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그 김재기 교수님께서 그런 그 재한인들을 보면서 혹시 그러한 그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례로 이제 그 우리 홍성훈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의 학교 내에서 느꼈었던 다문화나 또는 외국인 학생들 사이의 그런 갈등 문제가 캠퍼스 문제가 아닌 사회 밖의 문제이냐, 또는 이것이 담양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그 어려운 질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양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까 담양 출신의 39분에 대한 그런 그 이제 발굴 문제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그 전남여고 출신의 광주 학생 독립운동사에서 그 두 분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관심에 대해서 지대한 그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목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른 그 서운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주 지역에서의 미서운자에 대한 그런 그 서운 노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네 분의 그 귀한 토론에 대한 질문들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양도 제가 11명을 찾았거든요. 처음에 보훈처에서 찾아 9명 정도 소분장이 있었고 지금 현재 한 50여 분 됐는데 나온도 박사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저를 찾아보고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제 이건 빼도 없던 거예요. 이제 이게 잘 되냐 잘못되냐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기록되고 기사에 나오면은 그래서 이런 명단을 만들고 할 때마다 몇 번씩 확인하고 사실관계. 예, 그래서 이거 나온도 박사가 언제 발표했다더라 해버리면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이게. 예? 저한테도 바쁜데 이제 계속 명단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또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또 뭐 담양도 신문들이 저는 몇 개 있어가지고 이미 다 다뤘더라고요. 담양에 독립문걸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됐었고 장성도 그때 제가 13분인가를 명단을 드렸어요. 이제 담양은 고시, 국시, 지금 고시가 4분인가 되시고 국시가 5분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이 지역에 뭐 하여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장성은 이제 기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강릉하성운동 1차, 2차까지 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강에서도 했습니다만은 그저께 남도 의병 이야기하면서 인진애란 때 그 고시 고경명 장군 우선이 다 정유재랑 그다음에 을미의병 정유 이런 식으로 또 강유 화산농민론까지 다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남도 뿌리를 쭉 찾아보면 이게 예? 그렇고 또 장유에 이제 우리 보통 기고박이라는 말을 요즘에는 뭐 잘 안 씁니다만은 기시 고시 박씨가 이제 이 강주에서 행세한다는 이제 그런 기시가 첫 번째죠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그런 걸 좀 유도석 군수님한테 좀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군수들은 이게 막 뭐 건물 짓고 뭐 해야 이게 또 눈에 보이는 거지 이게 그렇게까지 우선순위가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겠지만은 천천히 이제 이런 재단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헌신, 이분도 헌신했지만 누군가는 또 헌신해서 또 사명감이랄까? 또 이렇게 였으면은 지속적으로 못하고 한 번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포기하고. 그래서 나온도 박사도 이제 이걸 얼마나 할지 이런 데 지켜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담양은 그냥 담양이 아니고 전라도의 중심의 담양이고 담양에서 전라도로 쫙 나가는 이제 장성부터 해서 하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1차는 쿠바를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그 먼 나라. 그래서 담양에서 바로 세계로 나가는 이제 문화예술이라는 이걸 들고 담양에서 쿠바로 멕시코로 미국 LA로 뉴욕으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내 수업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하겠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보다 이제 중남미라고 하기도 하고, 멕시코, 쿠바는 북미예요, 북미.
위치가 이제 딱 중남미인데 멕시코는 북미거든요. 근데 쿠바도 중남미라도 하지만 남미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이제 미국에 가까워요. 61년까지 수교 단교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그 바운더리에서 이제 활동했었고, 그것은 스페인하고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도와줘서 그 부분 또 그게 또 악영이 돼가지고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노인과 왔다 갔을 게 쿠바예요. 그럼 잘 아시는. 낭만의 도시 거기서 이제 모히또 한 잔씩 하면서 딱 씨가 피면서 이제 살사춤 그런 거 춤추면서 그런 작품이 나왔던 곳이 이제 그런 쿠바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쿠바를 하여튼 이제 그 당원화 관련해서 이념 문제는 쿠바가 사회주의잖아요 지금. 근데 북한하고는 가장 절친이에요. 61년에 바로 수교를 해버렸어요. 일단 소련 체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중국이라가 사회주의 체제하고는 아주 가깝고 이제 아마 쿠바의 제 1순위 친구를 하면은 아마 이제 차베스 베네수엘라 거기가 제일 친구고 두 번째 정도가 김일성이었어요. 그래서 대사관이 딱 있거든요. 쿠바 반응 하면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쿠바 대사관. 그래서 쿠바가 중남미의 거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쿠바예요. 북한의 대외교 정책에 있었는데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교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사진 전시회 외교부와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 목적이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제 쿠바와 한국이 수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교를 못한 나라가 시리아하고 코소보는 이제 뭐 유고 연방에서 이제 독립 상태는 아니지만 하여튼 애매하지만은 수교가 안 돼 있고 시리아하고 그 다음에 쿠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부가 많은 공을 들여요. 외교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우리 같이 이제 그런 중간 역할에서 문화실적으로 교류한다든지 하면서 또 이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분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소원을 주게 하면서 그런 걸 쿠바 정부가 알게 되면은 그건 어느 나라나 자기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이든 쿠바든 멕시코든 엄청나게 다 존경을 해요. 이게. 그런 것들이 확산이 돼서 이제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맺게 하는데 엄청난 잠재력 있는 나라가 쿠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에서는 그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그 나라 국민들은 뭐 이게 상명하복체제잖아요, 공산당이. 그러다 보니까 북한 대사관에 가서 주체사상 교육도 받고 실제 평양에도 가고 그 체제에 대해 뭐 태어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박창원 씨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나라에 남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그런 게 있고 그런데 현재 후손들의 또 많은 마음은 한국이에요. 수교는 북한하고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K-팝, 한류 이게 엄청나요. 제가 봐도 그냥 우리말도 애들이 드라마만 보고 우리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성격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념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그것 가지고 서운에 취소됐다거나 그런 건 취소가 안 된다고 그런 건 아니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잘해야 한 500명이 안 넘더라고요. 저희가 1년에 3번 정도 3.1절, 8.15, 11월 17일 순국선례기념일 날 이때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소원 추서를 그때 명단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3.1운동 100주년 때 좀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강조학생운동 90주년 때 학생 독립운동가를 좀 많이 소원 추서를 했었고 그렇지만 아마 이게 이제 국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나가는 돈이 엄청나요. 결국 100명이 추가되면은 아까 한 달에 뭐 외국장, 외국장 막 300만 원씩 국가가 돈을 줘요.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은 300만 명이 훈장을 받아야 한다고. 독립운동만 가지고. 3.1운동을 우리가 300만 명 참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멩이만 된 사람 단순 참가자까지 해가지고 이제. 예? 그 외에도 해외에서 만주, 연해주, 또 일본에서 유학 가가지고, 또 국내에서, 국내 63일 강장선 농민 많잖아요. 이게. 하면은, 최소 어떤 100만 명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현재 16,000명 받았어요. 16,000명. 이제 눈물 날 일이죠. 이분들은 정말 괜찮아요. 그러나 아마 나름대로 보훈처도 막 1,000명씩, 2,000명씩 줄 수가 없나 봐요. 이게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에 이제 그 자체 내 내규가 있거든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딱 그 항목 하나예요.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 기여한 자 못 주게 돼 있어요. 그 대통령도 지금 못 바꿨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로 바꿀 줄 알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이제 여운정 씨나 이런 분들은 받았어요. 근데 그들 해방 전에 했던 활동들이거든요. 해방 전에, 그러니까 나성규 선생이나 이분들은 해방 전에도 했고, 해방 이후에 북한 정권을 가져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줄 수가 없어요. 현재 내규를. 그 내규를 대통령 지시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 지금 국회가 180석 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가 이제 국가보훈처를 담당하는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거든요. 그곳에서 보훈처장 불러다가 이제 한다든지. 그 위원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역사학자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정치학자나 뭐 사회학자들 넣어버리면 이게 확 바뀌는데, 보수적인 좀 사학자들이 그런 분야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또 보훈처가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6.25 전쟁 때 군인 출신들은 북한군하고 맞아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정하는데 아니면 친일파 관료들이 서운 심사했듯인데 그런 문제도 겹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통일이라는 것하고 관계되고 이제 그걸 진짜 대단한 한 명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런 걸 없애야 되는데, 북한 정권이 기여했다 하면서 우리는 또 만나잖아요. 대통령이 북한 평양 가서 만나고, 김정일을 만나고, 김정은 만나고 다 하는데, 또 서훈자는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 해가지고 소문을 안 준다.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게 분단이라는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홍 선생님은 학교에서 자주 봤어요. 근데 이름은 모르고 얼굴만 나는데, 뭔가 저기, 행정학과신가요? 네. 아, 난 문헌정보과인 줄 알고. 행정학과 출신들이 이제 보훈정책 쪽에 보훈연구원이라거나 평 누구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공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이게. 다문화는 차를 이렇게 차문화인지 알고 이제 쿠바를 한번 가보세요. 쿠바가 아주 이주민들의 나라예요. 권토배기들을 우리가 토착민이라 하는데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 그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다 지금 백인들이 마스프라 해가지고 화이트 앵글로세스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아프리칸이라거나 아시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도 요즘은 막 그 아시안가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라거나 폭행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흑인 대상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아시안으로 막 코로나 이거 중국 때문에 다 중국 사람같이 보인가 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잘 구분 못하잖아요. 독일 사람인지 프랑스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런 건데, 쿠바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주의 체제의 강압적인 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흑인들, 우리 코리안들, 이들 간의 하여튼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차별이나 임금 없는 사회더라고요. 학교 클래스에서 자연스레 흑인들하고 같이 수영장도 가고 같이 친구들과 놀고 이게. 그럼 국가 정책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사회주의 체제를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라고 나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국가가 그런 부분을 강압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흑인들 노예로 끌렸던 아프리카인들이 한 30% 되거든요, 흑인들이. 또 스페인 정부에서 완전히 섞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평등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제 실제 그 스페인계들이 완전히 그 장관들 30명이라면 한 25, 6명이고 흑인들은 한두 명 있어요. 그런 정치적 불평등이 있지만은 일상 사람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국은 전에는 버스도 흑인용, 화장실 뭐 다 따로 뒀는데 내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사람들이. 그래서 쿠바를 한번 가시면은 그런 다문화 정책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주는 이제 이양희 선생이 한번 조사했는데 50명이던가 그때 학생 독립운동. 그게 학생 독립운동 그쪽 기념회관에서 좀 공개하지 마라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나 봐요 숫자가. 담양도 확실치 않지만은 아마 지역별로 하면은 지금 전남교육청하고 지금 15개 학교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거 창평하고 담양 보통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예요. 10대 애들이 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립 명단 넣는데 이렇게. 근데 과거에는 나이가 상당히 한 18, 19살 먹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장가 가기도 하고. 중학생, 대학생 수준의 나이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선동하면 그래서 하여튼 나주도 11월경에 이 사진전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11월경. 네. 학생 독립운동. 근데 이게 나주 학생 독립운동을 독립을 해버려가지고 욕을 엄청 먹어요 지금. 이 지방자치 시대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나주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나주 학생 독립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보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요. 나주시가 1, 2억 정도 해가지고 계속 기념사업 회복하고 탑도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이에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별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좀 누가 나무래야 되는데 요즘 어른들 말 안 듣잖아요 지금 지자체 장들이 이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후손들은 이 뒤에가 그 처음 주서자, 그다음에 미주서자, 그다음에 미전수자 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70여 분 되는데 명단은 여기 신문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전부 이걸 보고 이름 명단 만들어 놨거든요. 쿠바가 딱 100명이 넘어요. 근데 현재 한 25분 정도, 33분 정도 이제 처음 주소가 됐고, 제가 사진에다가 20분 사진을 넣어놨어요. 강릉 학생 독립운동자를. 20분께 다 강릉 학생 독립운동 때 냈던 돈 내고 후원했던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한 70여 분은 명단을 만들었고, 현남 인구만 잘 정리해도 훈장이 70개가 나와요. 그러면 요즘에 기레기라고 해서 신문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만은 당시에는 또 옛날에 그러죠. 신문에 나왔어야 하면 어때요? 그냥 믿었잖아요. 기자들의 양심,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쓰레기 신문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만은 29, 30, 31, 한 45년까지 발행했던 이 신한민국, 이건 다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들이고, 이게. 그래서 이것만 잘 뒤져서 정리해서 그 이름에다 첨부해서 하면은 이 자체가 신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도 마찬가지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누가 재판받아서 얼마 나왔다 그 쪽지 한 줄만 해서 붙여서 내면은 훈장에 나와요. 이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틈틈이 그걸 해요. 그래서 올해 100주년 때 해서 이제 100명의 그런 사진 도록하고 100명의 이제 쿠바 한인 독립운동가 가장 중심으로 해서 부인이랑 8가지 하고 그다음에 2세들이 한 20, 30인데요. 소분 받으실 분들이. 2세들이 이제 1905년도 이민 갔잖아요. 그래서 06, 07, 08 이때부터 태어난 애들은 45년 때까지 20살, 30살이 됐거든요. 그분들도 아버지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회 활동하게 되고 또 매월 매주 돈을 내서 이제 그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럿이 하면은 이제 혼자서 하면 한 10년 걸릴 것인데, 예, 좀 힘을 보태면은 뭐 1년 안에 그런 자료를 해서 책으로 내면은 이제 보훈처가 그걸 봐요. 그리고 전달해도 되고, 청와대도 전달해도 되고, 그걸 파악을 해서 심사해서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고요. 예,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그 패널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쪽 분야에 다 그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라 오늘 그 날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해도 정말 이 부족한 그런 귀중하고 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 이어질 텐데요. 또 다음 그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아쉽지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또 귀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그 큰 우리 추석문화예술재단의 그 큰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쿠바 한인 이주 100년의 발자취와 그리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이어진 그 토크 콘서트가 좀 그 아쉽고 좀 그 여러 가지로 여운이 좀 남기는 합니다만 이것으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또 후속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